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1월 28일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걸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도 이제 저희가 1월 31일 날 오픈을 하잖아요. 이제 국내 증시는. 미국은 열리고 있는데, 근데 딥식이란 회사가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이미 지난 주말부터 이게 회자가 돼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고, 이걸 뭐 우리가 그냥 간과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이게 쉬는 날이고 집에서 좀 찍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올려야 되나. 사실은 또 제가 또 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그럼 또 안 되기도 한데 뭐 근데 어쨌든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이슈라 일단 사후 결제 받고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봤고, 예, 많은 분들이 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참 고민도 크실 것 같고, 또 한국 주식 시장 이제 한국 투자하신 분들 뭐 고민이 클 것 같아서 뭐 우리 또 금요일 날 열리지만 3일이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좀 긴급 편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썸네일도 막 그냥 어떻게 유튜브 찾아가지고 제가 뭐 만드는 법 알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대충 만들어 봤어요. 좀 기존의 방식과 좀 다른 거니까 오늘만 좀 특별히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딥식, 이게 뭐고 지금 해외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지 그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게 엔비디아랑 이제 오픈 AI고, 이들은 좀 비상이 걸렸죠. 그동안 막대한 투자를 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엔비디아는. 근데 그게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니까 충격을 크게 받았고, 이제 오른쪽은 기쁘죠. 야, AI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어? 예, 다행이네. 팀쿡도 AI 투자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비용으로 이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거를 좀 반기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면, 이 딥식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한 AI 연구소가 더 저렴하고 성능이 낮은 칩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최고를 능가하는 AI 모델을 출시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공포에 좀 떨게 만들고 있죠. 미국을. 실리콘밸리를. 그래서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스케일 AI의 알렉산더 왕 CEO가 이걸 소개하면서 파장이 엄청 커졌습니다. 지구를 흔드는 AI다. 근데 딥시크는 AI 기반 해치폰, 저도 사실 딥시크를 좀 써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이세요? 저도 딥시크를 써봤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이슈가 돼서 한번 좀 써봤는데, 예, 아무튼 뭐 가성비가 되게 좋은 거 맞는 것 같아요. 성능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개 쓰다 보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딥시크는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색해서, 이게 중국 거니까, 예, 그 지금은 근데 이제 이게 가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튼 딥시크는 AI 기반 퀀트 헤지펀드 하이플라이어의 대표인 량윈퐁이 23년도에 설립한 회사고,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추론을 명확하게 하고 단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분석해 버려요. 그리고 특징이 정말 전지전능한 AI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학 문제 풀면 수학만 잘하는 AI를 집어넣고, 뭐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잘하는 AI를 집어넣어요. 뭐 역사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약간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시크는 챗 GPT와 유사한 생성형 AI고 2개월 동안, 이게 핵심이죠. 가격이 560만 달러. 그러니까 이 AI, 생성형 AI, 챗 GPT가 비슷한 걸 만드는데 돈이 560만 달러밖에 안 들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560만 달러면 한 70억 되나요? 7, 80억? 예. 2000개 엔비디아 예전 칩, 좀 저가형 칩, H800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챗 GPT와 성능이 유사하고, 챗 GPT는 16,000개 쓰고요. 비용이 챗 GPT의 뭐 20분의 1밖에 안 된다.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엔트로픽의 이제 CEO가 이런 이제 생성형 AI 모델을 구축하려면 1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와 비교하면 정말 너무 저렴한 거죠. 그래서 딥시크의 모델 가격은 오픈 AI 동급 모델보다 20에서 40배 저렴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싼데 성능이 비슷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럼 투자를 이거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이제 이래서 놀란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충격에 빠졌고, 여기 이제 연합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자료가 수학, 코딩,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그 이제 능력인데 다 위에 있죠. 뭐 저도 지금 쓰고 있지만 오픈 AI 챗 GPT를 이기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딥시크 버전이 V3가 있고 이번에 나온 게 R1입니다. R1은 점수가 더 올라갔죠. 오픈 AI의 O1과 거의 똑같아요. 이제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아니 금액은 20분의 1밖에 안 썼는데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내니까 이제 놀래버린 거죠. 그리고 훈련 비용은 1억 달러에서 이제 500만 달러 밖에 안 들었고, 그러니까 1억 달러 드는 거를 500만 달러에 만든 거고요. 필요한 GPU 수가 10만 대가 아니라 2천 대밖에 안 돼요. API 비용도 95% 절감했고, 데이터 센터에 있는 하드웨어 대신에 게이밍 GPU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고사양 칩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그건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이건 이제 딥시크에서 이제 사실 언급을 한 거지 아직은 검증은 안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는 몰라요. 진짜 이걸로 만든 거 맞나? 그거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는 우리가 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어쨌든 가성비 있는 제품이 이건 팩트예요. 뭐가 팩트죠? 중국이 그 어쨌든 간에 그 생성형 AI 쪽에서 미국 오픈AI랑 성능이 유사한 걸 내놨다는 거예요. 돈이 물론 많이 드냐 적게 드냐는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팩트는 내놨다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였을 수도 있어요. 뭐 감출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메타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하고요. 그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직원들도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 딥시크 V3 훈련 비용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메타가. 메타 직원들 급여가 꽤 되니까. 그래서 막대한 비용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졌다라는 내부 직원의 언급이 있었고, 한 경제학자는 딥시크의 R1 이번에 나온 모델이 트럼프가 제안한 25% 관세가 캐나다의 GDP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질문을 했는데 12초 만에 주요 은행의 추정치와 똑같은 답을 내놨대요. 비슷한. 놀라운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딥식 모델이 컴퓨팅 효율성이 매우 높다.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자. 트럼프 자문 맡고 있는 마크 안드레센은 딥시크 R1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놀랍고 인상적이다. 엔비디아 선임 연구과학자 진펜은 체스 대가를 먼저 모방하지 않고 처음부터 마스터한 선구적인 AI 프로그램 같다. 그러니까 딥시크발 파장이 이제 엄청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죠. 그 나스닥이. 엔비디아, TSMC 또 여기에 전력기기 제공하는 GE 버너바, 지멘스 에너지, 비스트라. 그러니까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것도 앞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거 이제 투자 주는 거 아닐까? 이제 이 공포죠. 그래서 딥시크의 발전은 어쨌든 중국의 엔지니어들이 제한된 자원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냈다. 그 방법을 찾은 거 아니냐. 그러면 오픈 AI나 다른 미국 업체들은 가격을 낮출 거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고 그럼 중소기업들이 좋아지죠. 이 비싼 거를 써야만 이제 성과를 냈는데 싼 걸 해서도 좋은 성과를 내니까. 근데 이건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미국 빅테크가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경쟁할 수 있으면 기업의 막대한 지출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메타가 650억 달러 투자한다고 그랬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800억 달러. 그 다음 미국이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우리 한번 공부해봤죠. 그건 5천억 달러. 그럼 이거 지출하는 게 맞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메타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이렇게 늘린다고 했었죠. 실제 발표를 했었고 맨하튼을 다 덮겠대요. 거기 들어가는 게 13만 개인가 그래요. GPU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긴 몇천 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격렬한 이제 월간 논쟁이 있습니다. 부정론. 부정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딥시크가 이게 진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에 좀 부정적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한 연구원은 그 딥시크는 적은 비용으로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전체 AI 공급망에 대한 투자가 잠재적으로 탈선할 수 있다. 제프리스는 대규모 자본 지출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데이터 센터 매출과 이익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다. 뉴턴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그 채권 책임자는 이걸 계기로 해서 너무 미국의 M7에 집중됐잖아요. 이게 전례 없이 높았는데 이게 이제 분산될 거다. 그래서 당분간 채권을 지지할 거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한 2주 전부터 좀 방송에서도 한 번씩 말씀드렸는 게 미국의 일부 장기 채권 사는 게 해지 차원에서 괜찮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방어 목적이거든요. 방어 목적으로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를 좀 투자해 놓으면 밤에 잠을 좀 잘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너무나 쏠림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그 금리가 좀 꺾이면서 채권은 올랐죠. 채권 값이 이제 올랐는데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시티에서는 이제 미국이 유일하다, 예외주의다. 그걸 이끈 게 AI인데 그 지배력의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발생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데, 근데도 여전히 아니다, 뭔 소리냐, AI 투자해야 된다. 이런 긍정론도 많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었고, 또 더 진보된 프론티어 모델은 여전히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최첨단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랑 별개로 딥시크는 게임 체인저 아니다. 예. 웨드부시는 막대한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한 미국이 빅테크들이 우위를 유지할 것이고 AI, 로봇, 자율주행 등 향후 3년간 2조 달러의 자본 지출을 예상하기 때문에 M7에 대한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번스타인도 이게 맞냐, 비용이 정확히 계산된 게 맞냐, 왜냐하면 연구, 실험, 다른 모든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의심이 간다. 600만 달러 했다고?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의심. CT에서도 획기적인 성과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의문이 좀 든다. 펀드 스트랩 그 톰리 책임자도 투자자들의 너무 이제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 엔비디아 하락은 2020년 3월 이후 최악인데 결국 기회 아니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트럼프도 빠지면 좀 섭하잖아요. 이걸 보고 트럼프도 이제 자기도 낀 거죠. 중국의 딥시크 AI가 미국 기술 기업의 모닝콜, 알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딥시크의 부상이 미국 기술 기업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이제 그 발언을 했고요. 예. 여전히 미국이 이끌겠지만 앱스토어 1위에 오른 딥시크의 도전도 인정해라. 그러니까 중국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성능을 낸다면 AI 전반에는, 그러니까 AI가 대중화되는데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또 줄 수 있다는 내용이죠. 하원의 이제 중국 소위위원장 존 뮬레나르 위원은, 근데 이제 미국의 의원들은 이거 안보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 예, 우리는 딥시크 AI 인프라의 중요한 기술에 대해 더 강력한 통제를 해야 된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딥시크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며 중국은 끔찍하다. 그래서 우리 지적재산권 훔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인공 분야에서도 우리를 앞서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만한 비용으로 이걸 만들었다면 중국이 이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딥시크 충격으로 결론은 뭐죠? 중국 AI랑 반도체 규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이제는 국가 대 국가의 싸움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제2의 스푸트니크. 이게 뭐냐면 1957년도에 소련이 세계 최초로 위성 쏴서 어디 갔죠? 위성을 쐈죠. 그래서 당시 미국이 완전 충격받아 버렸죠. 아니 소련이 먼저 했다고, 인공위성. 그래서 맨하튼 프로젝트를 2차 세계대전에 시작을 해서 뭐를 했죠? 원자폭탄 만들었죠. 그래서 끝냈어요. 근데 아폴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나사를 만들어서 달나라 가자. 그리고 결국엔 10년 동안 투자를 해서 달나라에 갔고 소련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지고 이제 제2의 소프트니크 충격이다. 이제 그 이유는 중국이 이제 선전포고 한 거잖아요. AI로.
미국은 충격을 받았고, 아니 우리보다 이거 적은 돈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맨하튼 프로젝트고요, 이쪽이. 예, 이게 오펜하이머 아시죠? 그래서 원자폭탄 터뜨려서 끝내버렸고, 아폴로 프로젝트는 이제 달 날아가는 프로젝트. 결국에, 그러니까 세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되겠죠, 대규모로. 근데 사실 이거는 이미 작년에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언급을 했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칩 5에도 나와 있는데 반도체 미국 기술이고 누가 반도체 전쟁의 승자가 될까?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근데 여기서 핵심은 AI입니다. AI를 장악한 나라가 지금은 죽었죠.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도 AI를 장악한 나라가 평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패권 국가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벌써 몇 년 전에도 예.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맨해튼 프로젝트. 아까 원자폭탄 연구한 것처럼 국가가 주도적으로 그걸 민간업체랑 같이 해서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잖아요. 예. 근데 그걸 안 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쇼크 났다고 안 할 거예요. 더 하면 더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대 국가로 이제는 지금 미국도 엄청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더 적극적으로 AI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효율화된 모델을 개발하려고 더 노력을 하겠죠. 싼 가격에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거를 이제 찾는 방법을 먼저 제시를 했으니까 미국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전쟁은 시작됐어요. 사실 중국과 AI 전쟁. 중국이 무서운 게 예전에 조선일보 자료인데 이렇게 많아요. AI 기업이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2023년에 46.7만 개, 총 167만 개 있고요. 2018년 대비 8배 증가. 주요 기업들은 다 AI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다 반도체 안 되니까 자기네가 직접 만들죠. 예. 그러니까 정말 뭐 중국도 여기에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뭐 하고 있죠 지금? 예. 지금 AI가 이거는 진짜 국가 안보예요. 예. 국가 안보로 들어가면 돈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딥시크 사건이 이걸 촉발시켜 버렸어요, 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건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딥시크 충격파의 영향. 첫 번째, 미국 기술주들이 너무 비싼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급락할 수 있다. 이거는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근데 결국엔 그게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생기면 그 밸류가 꺾이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딥시크 충격이 생겼기 때문에 이 고밸류 부담은 이제 해소가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주가가 좀 빠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폭락이 시작이 됐고 이게 며칠은 더 이어지고요. 그래서 그 AI 인프라 저도 이 섹터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제가 항상 이제 저도 걱정됐던 게 너무 올랐다. 지금 살만한 하니까 살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죠. 너무들 많이 막 10배, 20배 올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신규 투자하기는 되게 어려웠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주가가 지금 뭐 어쨌든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이용해서 2, 3개월 정도는 조정 기간이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급락이 나오고 한 2달 정도 횡보합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바로는 가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우려들이 같이 이제 그치면 다시 가겠죠. 그래서 그런 구간을 이제 이용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소버린 AI,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투자하는 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해질 거고, 반도체 규제. 우리나라도 빨리 여기를 보완해서 자체 생성형 AI 모델 성능을 끌어올려야 돼요.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잖아요. 이것도 안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규제는 더 심해질 것 같고 반도체는.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반도체한테는 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죠. 또 세 번째가 미국 예외주의 완화. 그러면 시장의 색깔이 바뀌어요. 그동안은 미국의 빅테크에 집중됐던 돈, 비트코인에 집중됐던 돈, 양자 컴퓨터 이런 돈들이 빠져나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소외받던 거. 금리가 꺾이죠. 달러가 좀 약해질 수 있어요. 거기다 트럼프는 관세를 이번에 콜롬비아에 매기려다가 콜롬비아가 말 들으니까 바로 철회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트럼프는 협상용이구나. 관세를 협상용으로 써요. 협상용. 말 들으면 없애버려요. 그죠? 그 얘기는 뭐죠? 나라마다 다르게 쓰겠다는 거고 급하게 쓰진 않겠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쓰겠다는 거고. 예. 그 얘기는 어쨌든 관세 리스크는 조금 시간이 좀 딜레이 된다, 지연된다. 그러면 금리 하락,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고, 그러면 신흥국 증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뭐 미국 AI 수혜를 전혀 못 받았잖아요. 미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급등할 때 한국은 철저하게 빠지고 있었으니까. 예. 그 삼성전자도 AI 주가 아니죠. 뭐 안타깝지만 삼성전자는 AI 주식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전혀 가지도 못했어요. 예.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근데 이 상황이 되면요, 삼성한테 오히려 유리하고요, 하이닉스한테 좀 부정적이죠.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신흥국 증시에 상대적으로 어쨌든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가치주, 고배당주, 미국에서도 제약주 음식료가 급등했어요. 기술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좀 바뀔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 안에서도 바뀝니다. 그동안은 이제 AI 인프라 투자를 엄청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AI가 여러 개잖아요. 인프라가 있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이나 로봇에 들어가는 AI,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는데, 결국 온디바이스 AI, 애플이 지금 아이폰에 AI 넣었잖아요. 근데 아직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뭐 저렇게 저비용으로 저런 걸 만들어낸다면 애플 입장에서 너무나 이제 땡큐죠. 예, 우리도 그럼 할 수 있겠네, 충분히 저비용으로.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 AI, 이 어떤 기기에 들어가는 AI 시장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급속도로 대중화될 수가 있어요. 저렇게 비용을 적게 했는데도 성능이 엄청나면 누구나 이제 싼 가격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기업도 좋죠. 비싼 엔비디아 칩을 안 써도 되거든요. 예. 저비용 칩을 쓰면 되니까. 써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팩트 체크는 해야 됩니다. 진짜로 저 딥시크가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확인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게 맞다고 가정을 하면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기가 더 많이 팔리겠죠. 뭐 PC나. 예. 그러면 이거는 전통 반도체한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보다. 그 물리 AI, 테슬라는 아마 웃고 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 애플은 팀쿡하고. 그래서 앞서 그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시장이 더 커지겠죠. 예. 로봇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AI가 탑재가 더 빨라지고 가격도 더 저렴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딥시크가 우리가 진짜냐 아니냐는 사실 모릅니다. 얼마나 쌌냐. 근데 그거에 주목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요거예요. 저게 충격파를 던졌고 미국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그럼 뭔가 바뀐 거예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어요. 내가 이런 기업들을 갖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너무 고점에 샀다면 어떻게 할까? 아니다. 나는 근데 이런 기업들을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지금 급 나가고 있다. 그러면 한번 기회로 삼아볼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다. 당분간은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소외된 거에서 기회 찾아볼까? 이럴 수도 있고, 아니야, AI는 끝까지 이어질 거야. 그래서 AI에서 저쪽은 좀 부담스럽다면 온디바이스 AI나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쪽을 봐볼까?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이제 투자자가 알아서 해야 될 몫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시고 연휴를 좀 보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실 필요 없고요. 좀 미국도 오늘 다우는 올랐어요. 방어준 급등했어요. 오히려 애플도 급등. 모두가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세장의 시작이다, 뭐 미국이 끝났다, 이게 아니라 미국의 주도 섹터가 좀 변하고 있다. 요거를 좀 주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오늘 이거 한 몇 시간 걸쳐서 다 자료조사하고 다 찾아본 거 거의 한 3시간, 4시간 한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한번 앉아가지고 미국장 끝난 거 보고 이렇게 적다 보니까, 아니 이거 끝을 내야 되잖아요. 저도 제 스스로가 이걸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들어가 보고 CNBC도 들어가 보고 뭐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하니까 저도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요 영상을 통해서 잘 정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는 좀 쉬는 날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긴급하게 그냥 한번 찍어가지고, 좀 부족하더라도 편집 없이 그냥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핵심 내용만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